짧은 연휴가 지나고 어느덧 다시금 일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연휴를 보내셨나요? 라디오를 하다 보면 저마다 다른 사정을 안고 사는 개개인의 다양한 사연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다들 각자의 하루를 더 파이팅하기 위해서나 마무리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으시곤 하는데요. 고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일주일 내내 힘드셨던 분도 있겠죠? 무척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하루의 끝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즐거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옥천고등학교 방송부 어비스입니다. 좀 다행이야. 오후 2시 가장 따뜻한 시간 약속했잖아. 널 데리러 가 한 걸음에 브런치. 안녕하세요. 2학년의 김가람, 박지우 1학년의 박수연, 이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고등학교 방송부 어비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라디오에서 빠질 수 없는 2주의 신문기사 선정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신문을 자주 읽으시나요? 이번 주에 뽑힌 신문기사는 어떤 기사일까요? 우선 저희가 뽑은 2주의 신문기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정한 2주의 신문 선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자의 삶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두 번째,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열심히 했는가? 세 번째, 여러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균형 잡힌 취재를 했는가? 네 번째, 이 사건과 연관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다섯 번째, 제목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가 되었는가? 일곱 번째, 필요한 육하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들 이 선정 기준에 맞춰서 기사 잘 뽑아 오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김기현 기자님께서 쓰신 자녀 도박 빗겨하는 학부모, 예방교육 효능감 못 느끼는 학교 현장이라는 기사를 선택했는데요. 청소년 도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전과 다르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방교육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서 요즘 점점 청소년 도박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뉴스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놀라웠어요. 아무래도 같은 나이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더 눈에 띄었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까지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 더 흥미롭게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예방교육을 하죠.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난다, 흥미도 없어,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된다 등의 이제 그런 말들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을 듣고 나도 학생으로서 솔직히 공감되는 말들이었거든요. 항상 같은 방식의 교육만 듣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충북의회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모습도 더 기대가 됩니다. 도박이라는 주제 자체가 자신이나 주변 친구들 등등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고 예방 교육이 진행되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주는 기사이기에 이 기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도박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저는 양수철 기자님께서 쓰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상에서 지용제 즐긴다 라는 기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올해 9월에도 지용제를 한다는 소식을 주제로 쓴 기사인데 충북 상가고 방송부 학생들이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지용제를 함께 만들어 간다고 하고
올해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제 지용제 관련해서 쓴 기사이고, 옥천에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옥천에 열리는 지용제라는 주제로 독자의 삶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을 했고 9월에 36회로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충북산업과학고 방송부 학생들이 지용제 홍보 영상을 직접 계획하고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지용제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담아 청소년들의 관심을 더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호환 기자님의 찍고 사진관 아동학대 파수꾼 11호점 선정이라는 기사를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찍고 사진관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무려 3년 넘게 사진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사진관은 가족사진 촬영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입학식 및 졸업식에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봉사도 진행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찍고 사진관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 종종 가던 곳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추억을 손에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이라 의미가 깊어요. 그런 곳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화합과 화목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입학식 및 졸업식에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봉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대부분의 사진 속 인물들은 웃는 모습인데요. 학대 피해 아동들이 처음 사진관에 들어올 때는 어두운 표정이었다가도 사진을 다 찍으면 웃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모든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기왕이면 웃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크게 일조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가장 인상 깊게 읽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관의 선행을 알려주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왔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어 전달력이 확실했고 인터뷰도 함께 실어서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또 주제 자체도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고 전문기관을 인용해서 신뢰성도 높여주었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사진관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진관. 따뜻하네요. 네. 저도 우경이랑 같은 기사인데요. 예방교육에 효능감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녀 도박빛을 껴안은 학부모라는 문구 자체가 부모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굉장히 가감하고 임팩트 있는 제목인 것 같아 눈에 잘 들어왔고요. 자녀와 학교, 부모 등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학생의 말을 인용한 부분 중 교육을 듣기는 했는데 솔직히 대부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고 흥미도 없어 문제점 파악이 안 된다라는 부분과 들을 때마다 같은 교육이라 기대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같은 학생의 입장이고 예방교육을 듣는 입장으로서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는 예방교육이지만 매번 같은 영상, 같은 설명만 나오는 영상 등 학생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 같은 학년, 같은 학교 학생들을 보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하면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구나 생각은 하지만 흥미도 없으며 실사례를 인용하여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가 없어 흘려듣기만 할 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도박 자체가 인터넷 하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위이고 주변과 SNS 등의 인터넷을 하다 보면 꽤나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뉴스에서도 청소년 도박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와 굉장히 근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며 5년 사이 도박 상담이 3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충북의회 교육위원회의 한 의원분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대안이 담겨 있어 글에 대해 믿음이 가며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대가 담겨 이 기사를 저는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선택한 기사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총 김기현 기자님 2표, 이호한 기자님, 양수철 기자님이 총 1표씩 받게 되어 세 분께서 2주의 기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기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노래 들으면서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도영의 뷰티풀 데이와 도영의 사랑할 수 없는 너에게 들려드리고 토크 이름 마무리하겠습니다. It's my beautiful day. It's my beautiful day. 오랫동안 그토록 그리웠던 길을 걸었어. 조그만 먼지마저 그대로인걸. 시간도 지우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우린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곁에 없음에 익숙해지겠지. 꽃은 피어나고 또 져도 우리의 길을 기억해. 그리 멀지 않아 다시 또 만날 거야. 아무 일 없단 듯이 마치 기다렸단 듯이. 괜찮아 난 처음 가는 이 길이 좀 낯설 테지만 너 없는 하루가 두려울 테지만 무작정 씩씩하게 걸어가겠어. 난 그러겠어. 우린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곁에 없음에 익숙해지겠지. 꽃은 피어나고 또 져도 우리의 길을 기억해. 그리 멀지 않아 다시 또 만날 거야. 아무 일 없단 듯이 마치 기다렸단 듯이. It's my beautiful day. It's my beautiful day. It's my beautiful day. It's my beautiful day. 오랫동안 그토록 그리웠던 길을 걸었어. 조그만 먼지마저 그대로인걸. 시간도 지우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어느샌가 친구 이상이 된 너. 소리 없이 자란 맘이 시들지 않아. 한 걸음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나지. 애써 삼키고 삼키는 말들 오늘도 웃으며 널 보며 맘을 눌러놔. 수없이 내게 들리지 않는 고백을 해. 네 시선 끝에 늘 나 아닌 누군가 있단 걸 알아. 시작도 못 해본 채로 매번 끝을 마주봐야 하는 나. 네가 모르는 유일한 비밀인걸. 네 사랑을 받는 사람 부러우면서 미워져 어떤 맘일까. oh yeah. 애써 잊으려 해봐도 안 돼. 너를 좋아한 그 이후로 너만 바라봐. 수없이 내게 들리지 않는 고백을 해. 네 시선 끝에 늘 나 아닌 누군가 있단 걸 알아. 시작도 못 해본 채로 매번 끝을 마주봐야 하는 나. 네가 모르는 유일한 비밀인걸. 난 너의 곁에 이대로 forever. 함께할 수 있다면 아파도 웃어 보일게. 또 아무렇지 않은 척 yeah. 네 시간 안에서 yeah.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oh, oh. 친구라도 돼. 수없이 내게 들리지 않는 고백을 해. 네 시선 끝에 늘 나 아닌 누군가 있단 걸 알아. 시작도 못 해본 채로 매번 끝을 마주봐야 하는 나. 널 사랑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네, 여러분 다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네. 너무 잘 듣고 왔어요. 저는. 완전 좋아요. 다들 며칠 전 축제와 체육대회 잘 즐기셨나요? 아우 너무 잘 즐겼죠. 많이 너무 잘 즐겼어요. 즐기셨어요. 다음 날 진짜. 뼈가 너무 부서질 정도로 놀았습니다. 네, 몸이 나만하지가 않았어요. 진짜예요. 자, 여러분 이제 즐거웠던 축제랑 체육대회가 가고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더라? 모르겠는데 잘. 뭐가 남았죠? 뭐가 있지? 모르고 싶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딱 이 시즌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전 이 시즌에 무시무시한 수행평가가 있죠. 저 지금 벌써 소름 돋았잖아요. 너무 무시하다 진짜. 추워요. 네, 너무 추워요. 닭살 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난 후 각 과목 선생님들께 수행평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약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과목이 수행평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 과목도 수행평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수행평가가 겹겹이 쌓여가요. 살짝 그런 맛있는 음식에 비유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어떤 수행평가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제가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발표 수행평가는 좋아하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발표하는 수행평가는 재밌어요. 네? 네?
재밌어요. 잘못 들은 건가요 방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뭘 만들거나 하는 수행평가 있잖아요. 헐, 나랑 반대야. 미술 나도 같은 거. 반대야. 나랑 너무 반대야. 그런 게 재밌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약간 현타가 와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 그건 맞아. 생각이. 결론은 흥미있거나 좋아하는 수행평가면 재밌는데 반대인 경우에는 완전하게 싫고 어떻게든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런 마인드 너무 멋진데요? 멋있는데 가라모니는 어떤가요? 저는 중간고사 끝나면 수행평가가 또 몰리기 때문에 여러 수행평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고 공부도 너무 하기 싫다는 마음이 진짜 크게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행평가 준비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오. 저는 수행평가가 보통 한 번에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막막하더라고요. 계속 수행평가만 주고 장창했는데 또 눈 뜨면 기말고사고 이러니까 멘탈이 너무 깨지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양이 무지막지해요. 진짜 맞아요. 내가 내일 무슨 수행평가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기억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수행평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 교과 시간마다 선생님분들께서 수행평가를 얘기하시니까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 뭐 잘못했나? 선생님들 나한테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요. 수행평가가 날짜가 다가오면 평소에도 가기 싫던 학교가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맞아요. 진짜. 그쵸, 그쵸. 진짜 공감. 그렇게 학교가 싫을 때가 없어요. 또 전과목 수행평가가 기간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하루에 2-3개씩 수행평가가 있기도 하고 기간 내에 준비해야 하는 수행평가들은 다른 거 준비한다고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급하게 하는 게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것만 하면 수행평가 하나는 끝이다. 속으로 이것만 하면 돼 라면서 아주 행복해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수행평가가 하나씩 끝날 때면은 하나를 끝냈다는 생각이 진짜 행복합니다. 맞아요. 후련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중학교 수행평가와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너무 많이 느꼈죠. 너무 크죠.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발표를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중학생 때보다 PPT를 만든다. 사용해서 맞아요. 발표하는 거를 진짜 많이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또 막 PPT를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하는 것까지 심지어 발표를 하는 게 원래 중학교 때는 거의 선택으로 했다가 생기부에 적히는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발표를 안 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네. 맞아요. 그런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너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수행평가를 본 수연이와 우경이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니까 중학교보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확 올라갔어요. 너무 내용도 복잡하고 맞아. 중학교 때보다 정해진 틀이 이렇게 너무 빡빡해져가지고 너무 헷갈리고 중학교 때보다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 몰아치거든요. 하나 끝내면 또 하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의 굴레예요. 약간 그 도르마무 하는 느낌. 오호. 그래도 이제 수행평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는 점수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부담돼요 오히려. 점수를 주시는 건데 못 받으면 내가 맞아요. 그것보다 못했구나.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만점 받아야지 된다는 각오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일단 수행평가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어려워요. 쉽지 힘들어요. 않아요. 맞아요. 통했네요. 자, 시험을 볼 때 자신 있는 과목과 자신 없는 과목이 있듯이 각자 자신 있는 수행평가와 자신이 없는 수행평가가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있죠. 그쵸. 저는 사실 다 자신이 없거든요. 다들 어떤 과목이 가장 자신이 있었나요? 저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에 수행평가가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요. 오호.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래프를 보고 사실 그래프를 만들고 지형을 판단하는 수행평가였는데요. 그 어떤 지형인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쓰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지구과학 수업을 잘 들어서인지 해구와 해령이 생기는 과정과 이유를 당당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요. 수행평가를 하면서도 에이 이거는 이지영이지 하면서 쓱쓱 풀려서 아주 수행평가를 다 보고 제일 뿌듯했던 그런 수행평가입니다. 오. 멋지죠? 좋은데요. 맞아요. 자, 가람이가 제일 자신 있던 수행평가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세계지리라는 과목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시험 공부 겸 수행평가를 백지도를 사용해서 나라 위치를 맞추는 수행평가를 했었는데요. 네네. 수행평가를 보기 전 위치들을 다 외웠었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이제 20개 나라였나? 네. 30개였나? 20개였던 걸로 기억해요. 30개 중에 20개가 나오는 문제였나? 무튼 것 같- 20개를 네. 적는 네, 거였어요. 아무튼 이제 백지도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 20개의 나라들을 위치를 찾아서 이제 쓰는 그런 수행평가였는데 저는 그 전날에 다 외웠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어라는 과목으로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저는 중학생 때 했던 말하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더 쉽게 외우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지메 그때, 마시테. 네, 하지메 마시테 하면서 자기소개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전화번호까지 얘기하는 게 말하기 수행평가였습니다. 일본어 말하기 수행평가는 일본에 가서 직접 써먹을 수 있겠는걸요? 맞아요. 유용합니다. 수연이는 가장 자신 있던 수행평가는 어떤 거였나요? 저는 영어였는데요.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저희 이번에 영어 수행평가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1대1로 스피치를 하는 거였는데요. 와. 이게 자신 있다고요? 우와. 외워서 최소 1분에서 2분까지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행 계획을 써서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평소에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특히 회화를 되게 좋아해서요. 이번 수행평가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엄청 재밌었어요. 이게 재밌다니. 이 정도면 수연이를 위한 수행평가 아닌가요? 우와. 그래서 스피치 할 때도 평가라는 거 잊을 만큼 재밌게 했습니다. 오. 저는 정말 흔치 않은 진짜 아이예요. 대단하다. 네. 저희도 영어 수행평가 있었잖아요, 말하기. 네, 이것도 맞아요. 외워서 하는 거였는데 네. 2장도 채 안 되는 부분을 저는 외우지 못했거든요. 너무 대단해요, 수연이. 어떻게 이럴 수가. 본받아야 되겠는걸요? 멋있다. 너무. 다음, 우경이는요? 저는 그나마 자신 있던 게 체육이었거든요. 그 체육이 뭐였냐면 이제 다시 할게요. 네. 한국 달리기 괜찮아. 말을 하나, 둘, 까먹었어. 네, 저는 그나마 자신 있는 수행평가는 체육이었어요. 그게 왕복 달리기를 50회를 하는 수행평가였는데 우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체력이 좀 좋은 편이었고 그런 수행평가가 있으면 항상 만점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장 자신도 있었고 약간 좀 자부심도 살짝 있었던 그런 수행평가였습니다. 저희도 왕복 달리기를 했잖아요, 가람 씨. 네, 엄청 힘들어요. 저희는 70개를 3번 뛰는 거였는데
선생님께서 90개를 한 번 뛰시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A를 주신다고. 근데 70개를 이미 이전에 한 번 뛰었거든요. 근데 딱 다음 갔는데 90개를 뛰면 만점이야. 그럼 제가 전에 뛴 70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면서 저는 엄청 한탄을 했거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왕복 달리기를 해도 이제 또 같은 달리기지만 이제 킬로미터로 따져가지고 이제 또 운동장을 돌아야 되거든요. 이 날씨에 일단 저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지우가 이제 또 뛰고 왔거든요. 어땠나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서 체육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 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네, 진짜 얘네가 1교시부터 운동장을 나가서 뛰었단 말이에요. 제가 2교시에 이동 수업이라 이제 얘네 교실로 올라가는데 애들 얼굴이 다 빨개져 있고 막 땀 흐르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자, 우경이가 내년에도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70개에서 90개를 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럼 반대로 가장 자신이 없던 수행평가는 무엇인가요? 수연이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우경이가 제일 자신 있는 수행평가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수행평가거든요.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짰는데? 제가 별명이 종이 인형인데 체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애들이 저보고 마트풍선이라고 막 그래서 왕복 달리기 하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이제 언니들은 70개를 뛰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5개부터 1개가 왔고요. 20개 정도는 진짜 이악 물고 악으로 깡으로 했습니다. 수연이가 그 정도 뛴 거면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많이 뛰었어요. 수연이가 아까 언니들이 네 90개를 떴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왕복 달리기를 했을 때 저도 저질 체력이라 사실 이게 한 번 뛰는 게 아니었고 한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번 이제 한 3번, 4번 정도를 계속 왕복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뛸 때마다 저는 진짜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20개 뛰고 나오고 30개 뛰고 나오고 그래도 B라도 받자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50개 뛰고서는 그냥 나왔어요. 대박이네. 저도 다 약간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수연이처럼 이제 체력이랑 관련된 건 자신 없지만 다른 운동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저질 체력이거든요. 되게 뛰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제 같이 뛰잖아요, 친구들이랑. 네. 옆에 남자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악 물고 뛰었습니다. 우와. 그럼 우경이가 가장 자신이 없었던 수행평가는 뭔가요? 저는 이거 완전 수연이랑 반대. 저는 영어가 진짜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서 진짜 보기 싫을 정도거든요. 오 마이 갓. 그게 아까 수연이가 했던 것처럼 그걸 외워서 이렇게 쌤이랑 1대1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외우는 것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진짜 발음도 너무 구려가지고 듣기가 싫고 이래가지고 너무 자신이 없던 수행평가였습니다. 자, 이제 수행평가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다들 잘 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봤나? 묻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수행평가를 끝내고 이렇게 끝내니까 기분이 다들 어떠신가요? 와우,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것도. 네, 수행평가를 하나씩 끝날 때마다 끝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결과보단 그냥 이제 끝이 보이니까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맞아요. 말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쵸? 아주 홀가분하죠. 세상을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미 날고 있을지도.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행평가를 끝내고 나면 기말고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함도 얼마 가지 못한답니다. 못 갑니다. 안 돼.
날아갔다가 다시 추락했던 그런 느낌? 롤러코스터네요. 사실 저는 뭔가 후련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잘한 점은 못 찾겠고 맨날 그냥 아쉬웠던 점만 생각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이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타입이에요. 오늘도 수행을 하나 망쳤기 때문이죠. 그래도 최근에는 그때로 다시 뭔가 돌아가도 더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운 빠지는 수행평가 얘기는 그만하고 여자아이들의 킹카와 에스파의 스파이시 드릴게요. Hey you 뭘 보니 내가 좀 섹시 반했니 Yeah you 뭐하니 너도 내 kiss 원하니 월화수 목금토일 미모가 쉬지를 않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부셔 빛이 나네 어쩌기 언니 아들 내 패션을 따라하네 아름다운 여자의 하루는 다 아름답네 이 파티에 준비된 birthday cake 태어나서 감사해 everyday 니땐 그래 내가 봐도 나 3, 2 Queen card I'm hot My book and bullet sauce Spotlight 날 봐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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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card I'm top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Take a photo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Look so cool, look so sexy like Kim Kardashian Look so cute, look so pretty like Ariana I wanna with you bubble I wanna with you boom 자꾸 이뻐져 거울 속 너 이 파티에 준비된 blur champagne 태어난 걸 축하해 everyday 니쯤 그래 내가 봐도 난 3, 2 Queen card I'm hot 날 boob and booty's hot Spotlight 날 봐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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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card I'm top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Take a photo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누구나 들친 걸 queen 카카카 맛들거나 살찐 걸 queen 카카카 자신감 넘치는 걸 queen 카카카 I am a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Too spicy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on't 어림없지 맞춰봐 sweet gonna freak What's hiding underneath I feel 낭설이 득한 보는 너 기회는 없어 oh. No you won't get it Nah you won't get it I say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날 가뿐하게 했던 everyday 흥미로운 덫을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the fire alarm 심장을 파고들어 너 I'm too spicy 번지는 자극적인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Don't stop 겁내지 마 Hey bang bang 맞춰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여기는 봐 Hey next time myself I'm too spicy I'm too spicy Tell me what you see when you look at me Cause I am a 10 out of 10 honestly 기세가 다른 move 널 압도하는 groove But
go. 아주 스윙 평가가 스파이시하게 노래와 어울리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코너 속 코너의 느낌으로 학교하면 빠질 수 없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논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에어컨, 히터 논쟁 다들 아시나요? 아, 너무 잘 알죠. 알죠, 알죠. 여름만 되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다가 추운 친구가 있어 에어컨을 킬지 말지 의견 충돌이 오가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히터를 키면 답답하고 더운 친구가 있어서 끌지 말지 의견이 충돌이 생기곤 하죠. 네네. 이에 대해 추운 사람을 배려해야 할지 더운 사람을 배려해야 할지 논쟁이 있다고 해요. 오호.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있죠. 있죠.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라고 매 생각합니다. 연마다 생기죠. 네. 맞아요. 먼저 여름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해볼까요? 먼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더운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추위를 더 잘 타는데요. 그래도 여름에는 아무리 얇게 입어도 더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저도 맞아요. 지금 얇게 입었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더우면 벗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반팔마저 벗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 추운 친구가 더운 친구를 배려해줘서 담요를 덮거나 외투를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우면 껴입을 수 있지만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역시 더운 사람을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히 여름이라 더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여름에 더운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더운 사람을 무조건? 배려해야 된다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지우랑 우경이와 같이 여름은 더운 계절이니까 더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과 합의를 봐서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담요나 겉옷을 챙겨서 추울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막 에어컨 온도를 30도까지 올리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또 친구들이랑 합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 혼자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여름이라 더운 거는 100% 이해하지만 그래도 추운 사람을 좀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나 우경이 아마 공감할 텐데 저희만 온도 진짜 너무 낮아요. 그건 맞아요. 애들이 18도로 맞춰놔요. 오. 진짜 맨날 담요 덮고 떨고 있고 냉방병 걸려서 고생하고, 조금 추운 사람도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번엔 수연이 빼고 다들 더운 사람을 배려하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의견도 존중은 됩니다. 이해가 네. 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겨울에 추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아니면은 더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겨울은 또 추운 계절이니 추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입장인데 추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낮은 온도에서 있으면 몸의 체온이 떨어져서 감기 걸릴 확률이 진짜 높기 때문에 건강 문제 대비해서 추운 사람을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금 간호사 온 줄 알았어요. 저도 겨울에는 추운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냥 여름에는 더운 사람을, 겨울에는 추운 사람을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히터를 트는 게 우선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날씨에 의해서 겨울에는 더운 사람보다는 추운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요. 여름에도 감기에 걸릴 수는 있지만 더위를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쵸? 이처럼 겨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있죠. 바로 감기가 있기 때문에 추운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추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운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추운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더운 사람이 좀 더 양보를 해서 추운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다 똑같았는걸요? 좋은 사람을 배려한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는 한 반에서 계속 수업을 하지만 언니들은 계속 이동 수업을 하시잖아요. 아, 네. 그쵸. 그럴 때에는 다들 어떻게 하세요? 한숨이 막 나오는데요. 저희 반 자체에 온도를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반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터를 틀던가 에어컨을 틀던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누구 의견에 맞춰도 들어가는 수업의 반의 온도에 따라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추울 것을 대비해 외투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정말 큰 귀찮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각 반마다 이제 진짜 추운 반이 있고 진짜 더운 반이 네, 있고 에어컨을 안 틀어서 진짜 더운 반이 있고 습하고 막 그런 반이 있어서 이제 이동 수업을 할 때마다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방엔 항상 외투가 들어있고 제 가방은 무거워지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의견을 다 들어보니 모두의 의견이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다수결로 저희는 여름에는 더운 사람을 배려하고 겨울에는 추운 사람을 배려하자라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땅.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며 의견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다음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흥미를 더 돋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는 마치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들으셨죠? 네. 그때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린 어디에 있을까. 가장 예쁠 때의 너를 만나서 누가 뭐라 해도 뭐든 견딜 수가 있었어. 빛이 나는 널 위해 많은 걸 놓아야만 한데도 괜찮아. 난 알잖아. 넌 내 전부였던 걸. 나를 저버릴 만큼 행복했어. 괜찮아. 내 모든 걸 잃어도 눈부시게 빛나는 널 볼 수만 있다면 봄날처럼 아름다웠어. 너와 나는 한 폭의 그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새겨진 한 장면 속에 그림자조차 눈부셨으니까. 빛이 났던 우리의 기억이 점점 사라진대도 괜찮아. 난 알잖아. 넌 내 전부였던 걸. 나를 저버릴 만큼 행복했어. 괜찮아. 내 모든 걸 잃어도 눈부시게 빛나는 날 볼 수만 있다면 깜깜했던 어둠 속 환하게 날 비추던 너가 보여. 그 끝에 널 만났어.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 넌 고마워. 네가 전부였던 건 세상을 가진 만큼 행복했어. 괜찮아. 내 모든 걸 잃어도 눈부시게 빛나는 날 볼 수만 있다면